자기 그 뭐지 수능 그 왜 새가슴인 사람들 좀 이런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이런 시험 치면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종종 있죠, 그죠? 그런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저도 시험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시험을. 저도 한 3번, 4번 봤지만, 참 3번 정도 시험을 3번 정도 쳤지만, 시험을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 자기한테 이렇게 뭐랄까, 익숙해진다 그러나? 덜 떨립니다. 한 3번 정도 경험을 하다 보면,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니까, 그죠? 사람이 덜 떨립니다. 그러다 보면 여유가 생기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 200점 때는 듣기평가 기준이 되게 작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10문제인가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친 수능은 듣기평가가 30문제인가 그 정도 나왔었는데 독해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단어를 외워야 되고 이러니까 독해는 그때 당시에 이제 접은 상태였고 듣기평가는 제가 좀 원래 좀 잘한 그런 스타일이라 그때 듣기평가는 다 맞은 거죠. 30문제를 듣기평가만 만점 맞은 거예요. 이렇게 듣기평가도 잘 듣다 보면 포인트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악센트 이렇게 딱 주는 데가 있는데 그 악센트를 주는 게 거의 그 정답입니다. 이렇게 듣다 보면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에서 강조를 하는데 그걸 딱 듣다 보면 자세히 듣다 보면 그게 거의 정답일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만약에 국어 수능 공부하고 사탐투 수능 공부하고 심심하지 않습니까? 심심하면 미드를 보세요. 영화를 보든지 뭐 이렇게 심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속 듣는 거예요, 미드를. 미국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아니면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뭐 게임 같은 거.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게임 플레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대부분 영어 자막이 이렇게 달려있고 대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영어로 이렇게 되게 말을 많이 하는 거 있어요. 토크쇼 같은 거. 토크쇼 같은 거 이렇게 자막 달아놓은 그런 유튜브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걸 많이 보세요. 그런 걸 많이 보다 보면 이렇게 귀에 들어와요. 처음에야 노는 것 같죠. 자꾸 듣다 보면 밑에 자막하고 맞춰보는 거죠. 밑에 보통 자막이 달려있으니까. 자막이 안 달려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방송을 보면서 자꾸 귀에 영어가 자꾸 들어오게끔 원어민이죠. 그러니까 토크쇼나 이런 데는 우리가 선생님 발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음이죠. 무슨 말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랑 발음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유튜버나 미드나 미드면 더 좋고 미드 같은 거 보면 대본 구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신경 쓰면 대사 되게 많이 들어가는 영화들 그런 거 보면 영어 단어 같은 거 대본 같은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본 같은 거 프린트 안 해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죠. 보통 그런 데 보면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미드라 이런 거 보면 영어 그때면 영어가 들립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지문이 작다가 뒤로 가면서 이제 배점이 높은 문제가 나올 때는 지문이 이제 긴 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뭐 시험 쳐봐서 알겠지만 지문 긴 것 중에 기억에 뭐 어떤 걸 찾아라, 니은이 어떤 걸 찾아라, 니은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그런 배점 높은 걸 맞으려면 무슨 훈련해야 되냐면 빨리 읽고 빨리 내용을 파악하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빨리 파악하는 속법. 그러니까 빨리 읽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읽고 빨리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즉 책을 봐야 되죠, 그죠? 수능 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책 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책을 무조건 다, 그러니까 책을 그냥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읽고 저자의 의도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지문을 읽고 답 찾는 거, 지문을 읽고 답 찾는 거. 예, 그거를 빨리 할 수 있으면 그 수능 최소한 80점 이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은 최소한 받습니다. 그러나 80점, 80점, 사탐투 80, 그러면 벌써 160점이죠. 그리고 반반 맞추면 40점, 40점이라고 쳤을 때, 그죠? 80점 정도, 그러니까 382, 240점 나오죠. 그죠? 80, 40, 40만 맞으면 더 240점 정도 나옵니다, 최소한. 인문계 다니는 친구 중에 이 점수도 안 나오는 친구도 있죠. 여러분들이 성적이 저도 잘 몰랐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 성적이 잘 나오지가 잘 나오지 않는 친구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범위를 되게 넓게 잡는 거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핵심만 딱딱 뽑아내요. 핵심만 딱딱 뽑아서 반복 학습을 하죠. 안 까먹게. 계속 까먹을 때쯤이면 한 번 더 보고. 그러니까 그 서울대 붙은 사람들 보면 정리 노트 같은 게 있다 그러죠. 노트를 쫙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죠? 중요하다 싶은 건 노트를 딱 만들어서 요건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요 과목에 요런 게 나올 것 같다 싶은 거는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는 이제 그 쓸데없는 것까지 다 이렇게 적어 놓고, 공부 잘하는 애는 요건 안 나올 것 같다 싶은 거는 제껴 놓고, 이렇게 그 뽑아내는 포인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비싼 여러분들이 학원 가가지고 배우는 게, 돈을 많이 주면 쪽집게 강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들은 꼭꼭 집어내는 거죠. 이 범위 안에 시험은 요런 문제가 나온다. 그 학습 평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는 여러 가지 거에는 이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습을 배워야 되는 틀. 그래서 진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진도를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 학습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학습 틀에 의해서 만약에 뭐 3월 달에 배운 교과 과정에서는 이걸 알아야 되고, 4월 달에 배운 교과 과정에서는 이걸 알아야 되고, 그죠? 그럼 중간고사를 치게 되면, 만약에 중간고사를 5월 달에 친다 그러면 3, 4, 5월 달 안에 교과 내용 중에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꼭꼭꼭 집어서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 선생님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그죠? 이것저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죠? 보통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으면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학원 강사들은 포인트만 이야기하고, 그죠? 근데 시험에는 그 포인트만 나오는 거죠. 그죠? 선생님들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학원 강사들은 포인트만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두리뭉실하게 이야기가 폭넓게 공부하는 게 인생에 도움은 되죠. 근데 시험에 별 도움이 안 되죠. 시험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두리뭉실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수능 그래서 추워지는 거 먹게 졌어. 날씨가 많이 춥죠. 수능날 작년에 따뜻했는데, 수능날도 추운 날이 있고 따뜻한 날이 있죠. 그죠? 날씨도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저 머리가 약간 뜨겁기 때문에 약간 추운 날을 선호합니다. 전 약간 지금 정도 가을 날씨, 지금 정도 날씨를 제가 좋아하는데, 추우면 또 너무 더워버리면 잠이 오거든요. 너무 더워버리면 밥 먹고 나면 잠이 오니까, 그 수능 집중력도 시험을 되게 길게 칩니다. 시간이 보통 60분 안에 다 맞추는 게 아니죠. 문제가 되게 많으니까 1시간 정도 치죠. 1시간 이상 치죠. 보통 7, 80분 정도 시험을 치죠. 그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날씨가 너무 더워버리면 집중력이 오래 떨어지는, 그죠? 정신이 맑은 게 좋죠. 그죠? 그래야지 눈이 이렇게 판단력이 빨라지니까. 우리 컴퓨터도 그렇죠. 과열되면 CPU가 잘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조금 이렇게 차갑게 만들어야 뇌가 잘 돌아가겠죠. 될 수 있으면 수능 그 시험 치기 전에는
최소한 잠을 자는 게, 잠을 자고 만약에 정리 노트 같은 걸 해놨으면 정리 노트 거 한번 보고, 그죠? 만약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아침에 앞에 이야기했던 수능 문제집 있으면 한번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답을 한번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 선택 과목을 생물을 했었는데 생물이 오히려 괜찮더군요. 그 시험 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저는 뭐 아직 4년제는 안 갔기 때문에 전문대를 갔기 때문에 4년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경험을 해본 전문대를 이렇게 보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가면 내가 이거 하러 왔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힘들게 공부해가 그 전문대 정도로 갔을 경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실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 근데 뭐 이렇게 2년제 정도 경험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2년제나 4년제나 교육하는 방법은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열심히 하냐 열심히 하지 않냐가 차이가 나는 거지. 2년제, 아무래도 2년제하고 4년제하고는 뭐라 그때 당시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이야기 하시고는 스타트하는 마음 자세가 다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교과 과정은 제가 보기엔 똑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 있죠. 저하고 비슷한 처지. 수학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친구들, 수학만 머리 아프죠. 그런 친구들 잘 보면 대학은 수학을 전혀 안 하는 과가 있습니다. 대학은 만약 그런 친구가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만약 꼴찌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졸업할 때는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졸업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편입을 하면 되죠. 대학은 영어만 조금 할 줄 알면 도움 많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제 학교 다닐 때 편입했던 친구들을 보면 영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국어시험을 안 치니까 보통 토익 토플을 많이 보니까, 그죠? 토익 토플 공부를 많이 하고 영어 공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편입에 또 성공을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학교 성적도 우수해야 되고, 그죠? 아니 뭐 경력이 있든지 일단 편입하는 길, 뭐 꼭 그쪽에 아니라도 그거 있죠. 그 통신대학인가 뭐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길은 많이 열려 있어요. 본인이 만약 뭐 원래 수능 망쳤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등록금 모아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봤을 때 3수 정도 해도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제 군대를 중간에 갔다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재수하고 군대 갔다 와서, 요즘 뭐 공무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재수하고 군대 갔다 와서 그 수능을 쳐도 비슷합니다. 어차피 걔들은 또 1학년 맞춰 군대 가야 되니까. 절대 포기를 하지 마시고 본인의 꿈과 희망이 있어요. 물론 대학이 다는 아닙니다. 대학은 다는 아니지만 뭐 시험 잘 못 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또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보완해서 다음에도 잘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능 얼마 안 남았어.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하고 마무리 잘해서 원하는 성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